차별의 이해와 유형. 학습에 앞서 이번 시간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인권 전문가 한평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별의 이해와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차별의 개념과 형태, 예외, 유형, 차별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차별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의 개념. 차별이란 무엇일까요? 차별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징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차별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법규에서는 차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 고용 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제1항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법규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제1항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라고 명시하여 구별이 차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제78호 이유지침 제2조 제2항 제-A5에서는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게 대우받고 있거나 받았거나
받을 경우라고 명시하여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만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의 차별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차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법적 기준을 종합해보면 차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불평등한 대우, 합리적 이유 없음의 세 가지의 개념적 요소가 요구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인 비교 대상을 보면 차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또는 비교 집단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나 집단 사이에서는 차별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요소인 불평등한 대우를 보면 차별은 비교 대상에 대한 우대 또는 불리한 대우를 했을 때 발생하지만 평등 원칙은 다른 대상에 대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요소인 합리적 이유 없음을 보면 차별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차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차별 행위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대는 중고등학교 임용고사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때 연장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는 경우입니다. 제한은 경찰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는 경우, 배제는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간호사 자격을 가진 남성을 배제하는 경우, 구별, 구분, 분리는 소방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성별을 분리하여 모집, 채용하는 경우, 거부는 아프리카인이란 이유로 술집이나 레스토랑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개념적 요소 이외에도 괴롭힘, 차별의 지시, 보복 행위도 차별에 해당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2000년 제78호 이유지침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괴롭힘은 제1조에 열거된 차별금지 사유와 관계된 원치 않는 행위로서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모욕적, 굴욕적 또는 공격적 환경을 만드는 목적 또는 결과를 가지고 발생한 경우에 차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인권위법은 성별을 이유로 한 괴롭힘, 즉 성희롱만을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차별을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행위도 차별에 해당합니다. 2000년 제78호 이유지침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제1조에 열거된 차별금지 사유를 근거로 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제1항에서 의미하는 차별로 간주됩니다. 끝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 또는 그러한 진정이나 소송 절차에 대한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차별에 해당하는데요. 미국 민권법 제704조에 의하면 진정을 제기하거나 증언하거나 협조하거나 또는 조사, 소송 또는 청문 절차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됩니다. 차별의 형태. 일반적으로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은 구분되는데요. 흔히 발생하는 차별은 처음부터 의도된 직접 차별이고 의도되지 않은 간접 차별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00년 제78호 이유지침 제2조 제2항 제 A호에는 직접 차별이란 어떤 사람이 제1조에 열거된 차별금지 사유를 근거로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게 대우받고 있거나 받았거나 받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접 차별이란 차별의 의도는 없었으나 일정한 기준, 정책, 관행 등이 차별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직접 차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차별이 됩니다. 간접 차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 4, 제2항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 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2000년 제78호 이유지침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이 특정한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예외도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외는 그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이 정당한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이고, 두 번째 예외는 특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려하여 사용자나 이 지침에 적용을 받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을 철폐하기 위하여 제5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간접차별의 요건은 제1요건, 외관상 중립적인 대우, 제2요건, 불리한 결과, 제3요건, 합리적 이유 없음입니다. 먼저 1요건에서 외관상으로도 불평등한 대우는 직접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을 보면 비교 집단 가운데 한쪽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야 하고, 3요건을 보면 간접적, 결과적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차별에 해당하게 됩니다. 차별의 예외. 차별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의 예외로서 인정되는데요. 차별의 예외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에는 진정직업 자격, 적극적 조치, 그리고 모성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정직업 자격의 국내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금지된 차별 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 5, 제1호에서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정직업 자격의 국제법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2000년 제78호 이유지침 제4조 제1항에서는 관련되는 특정 직업 활동 또는 그것이 수행되는 상황의 속성상 어떤 특성이 결정적이고 진정한 직업 요건인 경우 차별의 예외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고, 미국 민권법 제7편 42에서는 특정한 직무나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진정직업 자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 예외 요건은 직무의 성격과 필수적 관계,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차별 금지 사유에 따른 차별 행위가 요구되어야 하고, 직무의 성격과 차별 행위 사이에 필수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인권위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자격이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할 때는 어떤 개인이 직무의 필수 요건 등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해당 개인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아 또는 제공받지 아니하여도 직무의 필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을 핵심적 기능과 부가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본다고 하면 핵심적 기능이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차질과 지장을 야기하는 것이고, 부가적 기능이란 해당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적극적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 조치는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집단에 대한 예방적 또는 보상적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공되는 우대 조치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집단에 대한 쿼터제나 가산점 제도가 적극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적극적 조치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제4항에서는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라고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 5, 제4호에서는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조치의 내용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제와 고용 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 의무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담금 제도는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성 보호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 남욱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별 유형. 차별 유형은 차별 사유별 차별 유형과 차별 영역별 차별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별 사유별 차별 유형을 볼까요? 차별 사유별 차별 유형은 다음과 같이 헌법에 열거된 3가지 차별금지 사유, 인권위법에 열거된 19가지 차별금지 사유, 헌법이나 인권위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사유가 있습니다. 차별 영역별 차별 유형은 다음과 같이 헌법에 열거된 차별금지 영역, 인권위법에 열거된 고용, 거래, 교육의 3가지 차별금지 영역이 있습니다. 차별심사 기준. 이번에는 차별심사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합리성 원칙입니다.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별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자의금지 원칙과 비례성 원칙의 구분인데요. 헌법재판소는 평등심사 기준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과 엄격한 심사 기준을 구분합니다. 완화된 심사 기준은 자의금지 원칙이고 엄격한 심사 기준은 비례성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헌법이 스스로 차별을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 알아볼까요?
문제 1. 차별의 의도가 없는 간접 차별은 차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차별의 의도는 없었으나 일정한 기준, 정책, 관행 등이 차별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인 간접 차별도 차별에 해당합니다. 문제 2.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이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괴롭힘, 차별의 지시, 보복행위도 차별에 해당합니다. 문제 3.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열거된 차별금지 사유는 20가지이다. 정답은 X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 총 19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첫째,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합니다. 둘째, 차별은 의도적인 차별 행위인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차별 행위인 간접 차별도 포함합니다. 셋째, 차별은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나 영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넷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 행위를 의미하는 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에는 진정 직업 자격, 적극적 조치, 모성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다섯째,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은 합리성 원칙인데 헌법재판소는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별의 이해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